안녕하세요. 고려의 장수 이쑤시개 장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침을 이겨낸 고려란 주제로 고려와의 주변 나라, 고려의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신라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라의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견훤이라는 사람이 백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 강원도 땅에서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는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후삼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후고구려의 왕건입니다. 이 왕건은 나라 이름을 왜 고려라 지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원래 이름이 바로 고려입니다. 고구려는 예전에 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 부르기도 하고 고구려라 부르기도 했는데 장수왕 때부터 나라를 고려라고 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고려를 계승하기 위해서 태조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신라의 시대가 아니라 고려의 시대입니다. 고려는 막강한 나라로 성장해 갔습니다. 918년 고려가 만들어진 이후에 8년 정도 지나서 926년 우리 민족의 나라 저 북쪽에 있던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냐면요, 저 북쪽에 있었던 거란이라는 민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요, 이 요 나라가 발해를 공격해서 발해가 멸망했습니다. 이 발해 유민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요. 발해 왕족들은 고려에 와서 저 거란의 복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한반도에는 새로운 강한 나라 고려가 생겼고, 중국 쪽 북쪽으로는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 남쪽은 송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두만강 넘어 위쪽으로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이 거란은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려랑 싸워서 고려를 먼저 항복시키거나 아니면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란은 먼저 태조 왕건에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 50마리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태조 왕건에 보낸 낙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조 왕건은요, 그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모두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신들을 다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태조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구려의 땅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거란도 자기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란은 우리 민족의 나라 발해를 공격해서 발해가 멸망했어요. 태조 왕건은 거란과 친교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란에서 보냈던 이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이고 사신을 다 귀양 보낸 것은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구려 영토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고려의 국가 이념, 이 고려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와 거란은 이제 서로 아주 사이가 나빠졌죠. 자, 그런데 이 고려는요, 중국 한가운데 있는 송나라랑 친교를 맺고 있었어요. 자, 거란은 우리 고려를 3차까지 걸쳐서 침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은 거란이 공격하니 이 고려는 거란과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란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랑 친교를 맺고 싶었고, 그래서 송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끊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려의 조정의 신하들은 거란에 항복하자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고요, 거란과 맞서 싸우자고 하는 신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용감한 신하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 신하가 바로 서희라는 분입니다. 서희는 소선영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면서 단판을 짓게 됩니다. 우리 고려가 거란으로 통교를 하기 위해서는 압록강 바로 아래에 평안도 지역에는 여진족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곳이 아주 위험하니 만약에 거란이 우리에게 압록강 이남에 있는 6개의 성을 우리에게 만약에 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아주 좋은 통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서희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 서희의 이야기를 듣고 거란은 우리에게 그 땅을 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강동육주라는 것입니다. 강동육주는요, 홍화진, 기주, 곽주, 철주, 통주, 그리고 용주, 이렇게 해서 6개의 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서희라는 신하가 이야기로서 설득을 해서 그 땅을 뺏어온 겁니다. 자, 그것은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거의 300년 만에 우리가 우리 고구려 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자, 이 1차 전쟁으로 우리는 거란에 약속을 했어요. 거란과 이제부터 통교를 하고 송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우리가 거란을 형의 나라로 이렇게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강동육주를 얻었습니다만, 당시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송과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거란은 고려를 2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고려 왕이 그냥 저 남쪽으로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전쟁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왕이 도망갔고, 거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우리가 이제 거란을 형의 나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함께 거란은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러나는 거란에게 저기 강동육주 중에 홍화진에서 돌아가는 거란군하고 다시 싸웁니다. 이때 우리 고려 병사들이 승리를 거둬요. 자, 이제 우리가 거란의 친절을 약속했습니다만 그 친절을 지킬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 이제 고려의 왕은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3차 침략을 대비해서 이제 개경에서 나성을 쌓고, 그리고 또 저기 서경은 지금 평양이거든요. 거기도 성을 쌓고 강감찬이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3차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거란이 3차 침략을 하게 됩니다. 고려의 개경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소배합 장군은 군사 10만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강감찬 장군은 미리 저 삽교천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했던 것처럼 강의 상류의 뚝을 막아서 물을 아주 얕게 흐르게 한 상태에서 삽교천 주변에 고려 병사들이 숨어 있다가 그때 거란군들은 그것을 모르고 깊숙이 들어오면서 거란과 싸웁니다. 소배합 장군은 이 삽교천에서 크게 패했습니다만 고려의 개경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고려의 병사들은 공격해오는 거란군들을 뒤에서 쫓아오고, 개경에서는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놨기 때문에 맞서 싸웁니다. 거란군은 더 이상 고려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후퇴를 하기 위해서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돌아가는 거란 병사들을 우리 성이 아닌 기주벌판에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주벌판에서 거란군과 맞닥뜨렸을 때 하늘이 고려를 돕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아주 강한 남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란군이 도망가는데 맞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거란군들이 도망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려의 병사들은 도망가고 있는 거란군에게 화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거란군사들은 방패로 화살을 막아야 되는데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어다 보니까 이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고려의 병사들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주벌판에서 10만 대군이 무참히 패배하고 살아 돌아간 사람이 수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주에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저기 서울에 있는 낙성대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하늘에서 떨어질 별성자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중국 사신이 지나가다 보았다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서울에 보면요, 낙성대역이라는 곳이 지금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예전에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었어요. 무수라는 장군이 아니라 당시 고려의 가장 똑똑한 신하였고, 그 똑똑한 신하가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했었던 것이고, 기주에서 그 벌판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활강형
한냉전선이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특이한 기후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강감찬 장군께서 알고 군사들을 그곳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대첩 중 하나가 바로 기주대첩입니다. 자, 고려는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침략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진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외침을 이겨낸 고려 첫 번째 시간,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